안녕하세요. 세움학교 중등가정교감 은칠성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등가정의 교육과정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중등가정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미디어가 우리 생활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문해력이나 사고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단순한 내용조차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교사의 설명이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책을 읽어서 문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에서는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있는데 과목별로 수업 목표에 맞는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으로 교과 지식을 더 깊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요즘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어 시간에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한 학기에 한 권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국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에서 책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책을 읽고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목별 수업 목표와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서 학생들의 문해력뿐만 아니라 교과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에서는 학급별로 한 달 한 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에서는 속독이 아니라 정독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한 달에 2권 정도 6개월 이상 읽으면 아이의 문해력이 엄청나게 자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중등과정에 적용해서 올해부터는 담임선생님 지도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권 읽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한 권인가 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과 연계 도서를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기 위해서 한 달 한 책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독서 교육을 너무 실용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가 물론 문해력을 길러주고 교과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심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적인 접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그 책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의 세계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해가며 책을 분별하여 읽고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많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러한 독서 수업에 대해서 9학년 김예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독서는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호기심과 창의력을 길러주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게 하여 지식과 이해력을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수업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나와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준비한 질문으로 한층 더 심화된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중등과정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주도력입니다.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려면 자기 주도력은 필수입니다. 이 자기 주도력을 위해 월요일 오전에 비전을 위한 성찰이라는 시간을 운영하는데요.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비전을 향해 내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월요일 오전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주말을 포함하여 지난주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돌아보고 앞으로 일주일간의 목표도 세워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플래너를 보며 함께 성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러한 훈련은 학기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학에도 특별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방학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방학을 일정 부분 반납하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기 주도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중동과정의 자유마당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자유마당제는 분기별로 해당 과목의 교과 역량을 창의적으로 길러주는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입니다. 국어과에서는 소통 능력, 창의력, 표현력, 성취감을 길러주는 연극제를 실시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 연기, 스태프까지 맡아 진행하며 자기 주도력을 기릅니다. 영어과에서는 문제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영어 표현을 실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을 펼쳐줍니다. 사회과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우리 주변의 실생활의 문제를 탐구하고 개선점을 실천해보는 심화 탐구 대회를 실시합니다. 수학과에서는 자유마당을 따로 운영하진 않지만 각 단원 안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수학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주도력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너무나 강력하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세엄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자기 연령에 맞는 미디어를 7학년은 일주일에 3시간, 8, 9학년은 5시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SNS는 7학년은 금지고 8학년은 미디어 교육 후에 열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교육용 노트북인 크롬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1학기까지는 온라인 수업도 진행을 해야 해서 크롬북을 집에서도 사용하게 했는데 지난 여름방학부터는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독서나 여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기 주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동과정의 특징, 세 번째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리산 천왕봉에 오르신 분들 계십니까? 제주도 여행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혹시 거기에서 한라산 백록담에 오르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평생 이 두 곳을 다녀온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7학년은 지리산 종주를 하며 후원금을 모아서 홀트 아동복지회에 기부를 하는데 지난 16년 동안 약 7천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8학년은 아름다운 제주도를 여행하며 하나님을 느끼고 한라산에도 도전하여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울릉도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9학년은 몽골로 약 3주 정도 이동 배움을 다녀오는데 이 또한 평생 해보지 못할 그런 경험입니다. 그럼 왜 이런 특별한 여행을 할까요? 그냥 여행사 프로그램 통해서 안내해 주는 대로 다녀오면 교사들이나 아이들 모두 편안할 텐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요? 제가 앞에서 자기 주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능력, 요즘에는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이 교실 수업이나 플래너로만은 길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실 밖의 다양한 경험, 특히 친구들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거나 함께 고생을 하거나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주도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자라고 공동체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소명까지 여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모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소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학년 지리산은 아름다운 나무, 풀, 벌레 등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을 인내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 같았다. 8학년 제주도에서 있는 동안 내내 만약 친구들과 오지 않고 나 혼자 왔다면 이렇게 즐거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보다 여럿이서 하는 것이 더 낫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9학년 몽골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살다가 기도를 하려니까 어색해서 잘 안 되었는데 몽골에서 계속된 영성 훈련으로 하나님과 일상에서 대화하고 예수님을 떠올리며 육의 생각을 쳐내는 데에 조금은 익숙해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네, 지금까지 새음학교 중등 과정에 대해 독서, 자기주도력, 여행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환하게 비추어지길 바라고 이 교육운동에 동참하여 새음학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 많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음학교 고등과정 교감 박미라입니다. 신본주의 교육의 저자 게블라인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책무가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하면서도 학식에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다. 성경과 자연과학, 문학, 예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로 영과 마음이 무장된 사람들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이렇듯 12년제 기독교 학교인 새음학교 고등과정은 성령 충만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영과 마음이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는 비전이 구체화되고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새음학교의 고등과정은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즉 소명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제자로서의 영성과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변혁시켜 나갈 뛰어난 실력입니다.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소명을 위한 실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인재의 근간인 영적 정체성과 감수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성은 새음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현장에서 길러집니다. 또한 새음학교 고등과정의 선택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적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영성과 학업적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주도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힘차게 도전하게 됩니다. 우선 제자도를 위한 새음학교의 핵심 교육과정은 매주 월요일 아침 공동체가 모두 모여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선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서 학급별로 비전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한 주의 결단을 세우고 나눕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의식하고 대화하는 삶을 연습하게 됩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학급 공동체가 말씀 통독을 하고 기독교의 진리로 삶을 조망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영성 선택 수업도 듣게 됩니다. 월요일 비전 성찰의 시간에 학생들은 성찰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학생들의 솔직한 고백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전체 모임에서 선포된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천지 만물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선포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부끄럼 없이 찬양하는데 나는 눈치 보느라 찬양을 하지 못했구나. 새음학교의 찬양 문화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또 한 학생은 말씀을 듣고 실천할 점으로써 옆 사람이 들릴 만큼 크게 찬양해 보려고 한다. 주일 예배, 학교 등 어디서나 라고 결단해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습관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과정에는 영성 선택 수업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독교 세계관 같은 고1 필수 영성 교과는 평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과 태도를 기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도록 합니다. 영성 수업의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을 읽고 공동체와 나누는 수업들이 많이 있고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하거나 한국교회 역사,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철로 역정과 같은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수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학생들과 그 은혜를 공유하며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는 기쁨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과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 우리의 손과 발의 실천과 수고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과정에서는 매년 태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봉사활동이 3년 만에 재개되어 세음학교 제7기 태국 봉사단이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공동체와 함께 실천해보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불교도와 무슬림이 많은 학교에 방문해 기독교의 복음을 담은 스킷 드라마를 우리가 공연하면 선교사님께서 학생들에게 태국어로 복음을 풀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태국에서는 국교가 불교인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니었다면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한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기로 마음먹으면 더 큰 사랑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의 태국을 품고 살아갈 것이다. 해외 봉사를 통해 시야가 더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모든 공부와 생활 가운데 이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살 것이다. 이런 값진 경험을 한 친구들은 말과 이론만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등과정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기르는 곳입니다. 10학년 과정은 고등학교의 공통교육과정으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검정고시 범위를 포함합니다. 고등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같은 교과와 통합사회, 과학, 교과를 통해 고등학문의 기초를 닦습니다. 이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11학년, 즉 고2의 고등졸업 검정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이 검정고시 점수는 대학 입학 시 일반 학교의 내신 성적처럼 활용이 가능하고요. 세음학교 9회 졸업생들과 현재 12학년 재학생들의 검정고시 평균 점수를 보실 수 있는데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음학교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검정고시도 높은 점수로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 점수가 대학 입시에서도 유의미하게 사용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 12학년 과정은 자신의 진로가 더욱 구체화되고 학업 역량이 심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 교과는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르는 수업과 함께 선택 수업이 열리게 됩니다. 국어는 보시다시피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을 하게 되고 수학은 미분,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어는 영어 본연의 역량을 키우는 ESL 교재인 노스스타 수업과 함께 학생들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선택 수업이 개설되기도 합니다.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 시험의 선택 교과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선택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수능 역량뿐만이 아니라 교과 본연의 역량, 진로 역량, 교양 역량 등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삶과 배움 1이라는 트랙을 보시면 외국어, 예체능, 인문학적 소양 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구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고요. 특별히 학생 주도 수업인 SOC와 포스트 도제 배움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심화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과에 대해서는 진로 역량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반 학교에서는 학점 이수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미 많은 시범학교가 학점 이수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음학교는 발빠르게 세음학교의 정체성과 현장의 필요에 맞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직업적 소명을 위한 진로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활동하신 존 코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직업 선택 3가지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재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세음학교 고등과정의 진로 지도는 세상과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고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교육과정은 바로 도제배움입니다. 도제배움은 학생들의 재능과 주도성, 창의성, 협업, 소통 능력 등이 어우러지는 학생 주도 소논문 프로젝트입니다. 이 도제배움은 세음학교 졸업생들의 80%가 가장 의미 있는 배움으로 꼽아준 대표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도제배움은 학생들의 다양한 필요와 연구의 주제 특징에 따라 1인 1일 주도 연구, 소통과 협력의 시너지를 살리는 그룹 프로젝트, 예체능 진로를 가진 친구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3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제배움은 또한 이후에 학생 주도 수업인 SOC와 포스트 도제배움으로 확장, 심화되기도 합니다. 세음학교 1회 졸업생이 도제배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고 시행착오, 즉 실패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비전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졸업생은 지금 현재 혁신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도제배움 발표를 보신 기독교 교육 전문가 교수님께서도 많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시대에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과정은 입시 경쟁과 공부에 대한 압박이 가장 치열한 시기이지만 세음학교의 고등과정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연구하고 그 연구를 나누고 선포하는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의 학점 이수제가 준비될 때 세음학교가 찾은 시대의 핵심 가치는 바로 학생 자기 주도성이었습니다. 고등과정은 학생의 주도성과 학문성이 가장 힘있게 펼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어진 수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Student Open Course, 즉 SOC와 도제배움의 확장 심화 버전인 포스트 도제배움은 학생 스스로 수업 내용, 목표, 일정, 평가 방식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특별한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도서, 강의, 예를 들면 무크와 같은 온라인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배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학문적 실력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 탐색, 활용 능력, 주도력, 창의력 등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음학교의 고등과정의 진로 역량은 1:1 맞춤 진로 진학 지도를 통해 길러집니다. 10학년이 공통교육과정의 학업적 기초를 다지며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라면 11학년은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역량을 한껏 키워가는 시기이고 12학년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위해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학년별 특징에 맞게 매년 진로 진학 설명회가 진행되고 학생과 부모님들은 담임교사와 긴밀하게 1:1 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교과 성적, 배움 이력, 도제 배움, 검정고시 점수, 진로 검사 결과, 희망 진로 등의 정보가 진로 프로파일에 누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상담과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음학교는 9회 졸업생을 배출했고요. 국내 대학 및 해외 진학까지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정고시생의 수시 입시가 불리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세음학교의 수시 60%, 정시 40%의 입시 비율은 일반 학교의 비율과도 비슷한 수준임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 표는 지금까지 세음학교 졸업생들이 입학 또는 합격한 대학의 명단입니다. 다양한 전공, 다양한 대학, 다양한 나라로 세음학교 졸업생들이 파송되어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음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찾아 개발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한 섬김의 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대학의 명성, 대학의 이름이 아닌 기독교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찾아간 선배들의 발자취가 세음학교의 입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졸업생이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나에게 세음학교란 이정표이다.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새음악교를 통해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고, 오랜 시간이 걸려 돌아가더라도 좋은 길로 가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새음악교에 여러분을 동역자로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는 어쩌다가 도주병 주제를 이걸로 정했어요?